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네이메헌과 발베이크의 맞대결입니다. 네이메어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을 활용한 빠른 전환과 역습 중심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린선이 전방에서 제공권과 공중볼 경합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센과 아우웨이안도 양 측면에서의 속도감을 활용해 공격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큰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핵심 수비 자원인 반크루이의 경고 누적 결장과 함께 마르케스, 드위트, 오가와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며 뒷공간 커버나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연이은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발베이크는 3-2-1-4-2 전형을 기반으로 투톱의 활동량과 빠른 침투를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이 특징입니다. 마가렛과 자와다가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고 우킬리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보이며 양방향에서 기여도가 높은 자원입니다. 점유율보다는 실질적인 기회 창출에 집중하는 실리적인 전술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공간이 열릴 경우에는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침투 전개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수비에서는 5인에 가까운 라인을 유지하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고 와우터스, 바노스크, 반덴부이스의 결장은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수비 밸런스 유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등권 탈출을 위한 절박한 동기부여가 팀 전체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이메어는 핵심 수비수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후방이 흔들리며 전술적 완성도와 후반 집중력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발베이크는 안정된 수비 구조와 빠른 전환, 그리고 전방 압박을 통한 실리 위주의 전술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경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비가 무너지고 있는 네이메헌보다는 전방의 집중력과 후반 공세에서 힘을 낼 수 있는 발베이크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발베이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와 라이프치히의 맞대결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3-4-1-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늘려 측면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중원에서의 전진 전개 능력과 볼점유율 유지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라가 중원과 이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는 있으나 빈모와 비닌드의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전방에서 결정력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쿨리에라키스, 보르나우, 바브로 등 핵심 수비 자원들이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고 엔젤리와 스반베리까지 빠지며 전체적인 수비 조직력과 밸런스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중원과 수비 라인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세스코와 오펜다는 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기민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시몬스는 중원에서 공수 전환의 중심축 역할을 맡아 템포 조절과 전개에 있어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고 후반에는 교체 자원을 통해 속도를 높이며 경기 주도권을 더욱 확실히 가져오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슐라거, 누사, 헬리치 등의 이탈 이슈가 존재하지만 전체 스쿼드의 뎁스가 워낙 탄탄해 실질적인 전력 손실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측면 공간 장악력은 라이프치히의 확실한 강점이며 이는 수비 조직이 무너진 볼프스부르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볼프스부르크는 수비력과 체력 유지 측면 모두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공격에서도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공격 패턴의 유연함과 중원의 안정성, 그리고 경기 후반을 지배할 수 있는 교체 자원 활용까지 모두 고르게 갖추고 있어 전반적인 전력 우위가 분명합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라이프치히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매치업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디네세와 AC 밀란의 맞대결입니다. 우디네세는 시즌 후반으로 접어들며 경기력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연패에 빠지며 수비 집중력과 득점 결정력 모두에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투레와 산체스의 이탈 이후 중원 전력 붕괴가 두드러지며 볼 배급과 압박 저지력이 함께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는 공수 전환 속도를 떨어뜨리며 팀 전체 조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루카와 브라보로 구성된 투톱은 제공권과 활동량에서는 일정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지만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방 압박의 강도와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상대가 후방에서부터 쉽게 빌드업을 시도할 수 있는 구조적인 허점도 존재합니다. 반면 AC 밀란은 시즌 중반에 잠시 주춤한 흐름을 딛고 최근에는 점차 흐름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측면 공격 조합이 회복세를 타고 있고 요비치를 중심으로 한 전방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며 공격 전개의 다양성과 위협도 함께 높아진 모습입니다. 특히 레앙은 1대1 돌파와 공간 창출에서 확실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플리식은 침투 타이밍과 위치 선정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에메르송과 로프터스가 결장 중이긴 하나 중앙 미드필드진의 강한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이며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과 리드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 역시 탄탄합니다. 전체적으로 볼점유율과 공격 전개의 흐름, 수비 조직의 밀도 측면에서 우디네세를 확실히 앞서고 있으며 원정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디네세는 핵심 자원들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경기 운영이 흔들리고 있으며 공수 양면에서 밀리는 모습을 반복 중입니다. 반면 AC 밀란은 점차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정상적인 전술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리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C 밀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랑스와 스타드랭스입니다. 랑스는 3-4-1-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측면 연계를 중심으로 경기를 전개하는 팀입니다. 사이드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뛰어나며 소톡하는 왕성한 활동량과 날카로운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꾸준히 흔들고 있습니다. 자루리는 이선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넘나들며 전개 흐름과 템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나위가 징계로 결장하고 그아디, 아그보니포, 패트리치 등 주요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긴 하지만 홈에서는 전체적인 전개 완성도가 높아 300 기반의 전방 압박과 측면 수적 우위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스타드랭스는 수비적인 5-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역습 위주의 운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브라힘 선수가 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며 이토 선수와 나카무라 선수는 빠른 침투와 공간 활용 능력을 통해 공격에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점유 시간이 짧고 전개 템포도 느린 편이라 꾸준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주전 수비수 키프의 선수가 징계로 결장하고 모스카르도, 포파나, 카드라 등 중원 핵심 자원들이 이탈하면서 수비와 공격 간의 전환이 매끄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공간을 쉽게 내주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랑스는 후방 빌드업과 측면 전개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서도 상대보다 한층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스타드랭스는 징계와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심각하여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공격 전환 시의 연결과 속도에서도 분명한 제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조직력과 공간 활용 측면 모두에서 랑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랑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벌리와 노리치입니다. 벌리는 4-4-1-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중원 압박을 중심으로 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포스터 선수는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 플레이와 득점 타이밍에 강점을 보이며 브라운힐과 앤서니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을 통해 팀 전체의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수의 부상으로 인해 측면 조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홈 경기에서는 여전히 밀집 수비 후 빠른 역습 전환을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조직적인 수비 구조와 트랜지션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리치 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점유율 확보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공격에서는 사전트 선수의 결정력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르아 선수는 측면 돌파와 전환 플레이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 미드필더진의 수비 지원과 빌드업 연계가 부족해 전체적인 전개 흐름이 자주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프링겟, 포사이즈, 도일 등 중원 자원들이 잇따라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적인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전술적인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후반전 들어 실점이 반복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리치 시티는 시즌 전반에 걸쳐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다수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사전트와 보르아 선수의 개인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벌리는 홈 경기에서 전개와 마무리 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이어지고 있으며 수비 전환 시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 안정성과 후반 집중력 측면에서 벌리가 좀 더 유리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벌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발렌시아와 세비야입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며 조직적인 수비 안정과 빠른 역습 전개를 통해 경기력이 점차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5-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시 라인을 낮게 유지하고 상대 전방 압박을 차단하는 밀집형 전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로페스 선수는 빠른 침투와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사디크 선수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 모두에서 안정감을 주며 전방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비 게라 선수는 2선에서의 활발한 움직임과 적극적인 압박으로 미드필드 싸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후방 안정과 공격 효율 간의 균형이 잘 맞춰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최근 리그에서 3연패를 기록하며 공격 전개에서의 창의성 부족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어려운 흐름을 겪고 있습니다. 로메로 선수와 루케바키오 선수가 전방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시도는 이어가고 있지만 마무리 능력 부족과 잦은 찬스 소모로 인해 득점 효율은 낮은 상황입니다. 중원에서는 애덤스 선수의 이탈로 인해 수비 커버 범위가 줄어들었고 수비 라인도 바르가스와 페드로사 선수의 부상으로 라인 조율이 매끄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선제 실점 이후 경기 운영 능력이 급격히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역전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발렌시아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발렌시아는 5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면서도 역습 상황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로페스와 사디크 선수를 중심으로 측면과 중앙을 연결하는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세비야는 로테이션 운영과 조직력 모두 불안정한 상태이며 중원 압박이 무너질 경우 수비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 팀의 흐름이 명확히 엇갈리는 가운데 공격 마무리 능력과 수비 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발렌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발렌시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